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등록수량치 이제 부품 5번이죠. 스퍼기어. 저번에 이제 특수수상 적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치수기입하고 치수공차,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춤 공차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이제 스퍼기어의 형태가 기존의 이제 부품 4번 V베스플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구성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라면 스퍼기어에 있는 기입해 놓은 부분들을 갖고 와서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제 키움 쪽의 사이즈, 즉 여기 뚫려 있는 구멍, 연결 구멍의 사이즈가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치수 기입, 그리고 요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한 설명은 아마 이번 영상에서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도 수업할 때 별도로 하지 않고요. 한 번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복사해서 갖다 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시험 때도 저렇게 작업을 하면 작업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험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험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무 때도 이렇게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실무가 더 없어요. 물론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쁘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실무는 당장 돈이 걸리고 내 업무 능력이 걸려 있고 그거 밑보이면은 회사에서 1000대를 받거나 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걸린 거기 때문에 더 그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업무를 조금이라도 또 동일한 양의 업무를 빨리 쳐야지 빨리 치고 내가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회사가 더 속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학원 수강생이 어떻게 하면 CAD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제가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회사 가서 상사의 갈굼을 받으면서 일하면 빨라지지 말라 그래도 빨라진다. 근데 학생한테 그걸 요구한다 그러면 학생은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런 마음의 긴장감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상사가 업무 지시할 때도 자기가 설계할 때 비슷하게 생긴 부품이 있으면 얘기해요. 얘랑 비슷한 부품이다. 그걸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설계적 개념을 모른다고 하면 밑에 직원이 이 부품 치수기입할 때 치수기입 몽땅 다 하고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부품도 이전에 걔가 비슷했는지 한참 후에 그 부품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수기입을 몽땅 다시 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그 단품도 치는 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요. 얘랑 비슷한 부품이야. 차이점 별로 없으니까 얘 치수기입하고 그 치수기입한 거 갖고 와서 바리에이션해. 수정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야 얘가 단품도를 빨리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업무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물론 불친절한 상사는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최소한 제가 만났던 제 상사 그리고 저 또한 제 밑에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 만약에 이게 치수적으로 비슷한 요소를 띄고 있다. 치수기입을 2번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요소를 갖다 쓰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밑에 직원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지 업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는 상사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 상사는 일을 제대로 시킬 줄 모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에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무조건 복사해서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갈 거고, 그 전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 아마 저번 주에 올라간 영상 보시면 목소리가 그러니까 볼륨이 좀 작을 거예요, 소리가.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마이크에서 영상 찍고 나면 이제 말 끝날 때마다 쉿 하는 소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인으로 저는 개인 값을 보고 있어요. 제가 개인 값을 한 40 정도 놓고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영상 때는 개인 값을 죽였을 거예요. 제로로. 근데 개인 값을 줄이면 이제 제가 개인 값을 키웠던 이유 자체가 제가 일상적인 말을 했을 때 제 목소리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보면은 볼륨을 높여도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개인값을 0으로 낮춰가지고 한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요번에는 개인값을 20으로 다시 키웠습니다. 뭐 40까지 키우진 않았는데 아마 저번보다 좀 영상 소리가 볼륨이 좀 올라갈 것 같고 이걸로 이제 소리가 안 나느냐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자, 어쨌든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치수기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기 빨리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같은 요소가 뭐냐? 여기 있는 거죠. 이 구멍,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전체적인 최적을 줄이기 위한 주물로 된 홈. 이게 이제 완전히 치수는 다를지언정 비슷하게, 그렇죠?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요소들은 갖다 쓰면 되고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 끼워 맞춤 공차도 이제 다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네,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 붙은 끼워 맞춤 공차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얘는 이제 한번 요거를 끼고 나면 여기에 키가 꽂히게 되고 키가 꽂히게 되면 저기 껴진 축하고 요 스포 기어하고 사이에는 마찰이 없어요. 그렇죠? 마찰 없이 딱 접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마찰 없이 접촉된 면 다음 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X로 이제 규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똑같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어 공차를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특성상 가운데 있는 저 회전축, 중심축을 데이텀으로 잡고, 그쵸? 데이텀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외경들에 대한 이제 기어 공차가 붙게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회전 운동에 대한 흔들림 공차가 붙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요소가 그대로 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 치수가 다른 부분만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끝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기어 같은 경우도 이제 V벨트 풀릴 때도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어의 특징적인 부분은 요 기어 이빨 부분이죠. 그래서 요 기어 이빨 치형에 관련된 치수와 그 다음에 그 치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상의 치수를 V벨트 풀릴 때 이 림에 관련된 치수, 그쵸? 그거는 제가 어디로 뺐어요? 자, 왼쪽으로.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치수는 어디로 뺐어요?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뺍니다.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걸 전부 다 왼쪽으로 뺀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뺀다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념에서는 그 특징적인 형태에 대한 치수와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치수는 분리해주는 쪽이 훨씬 더 치수를 구분해보기 좋고요. 깔끔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걸 뭐 한쪽으로 다 뽑는 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저랑 똑같은 방향으로 저렇게 치수를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설계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카피. 자, 이렇게 해서 요 표면 거치기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뭐 여기 중심, 그쵸? 요 면을 딱 클릭을 해서 여기 중심, 요 면을 요 중심을 딱 클릭을 해주면 똑같이 딱 위치 맞춰가지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게 뭐예요? 다른 것들은 치수가 다 맞는데 여기가 치수가 안 맞네. 그럼 얘를 지우고 다시 기입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수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그립점이 나오죠. 이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 그립점을 클릭해서 붙여요. 그렇죠? 클릭해가지고 그립점을 클릭으로 잡아서 따라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놔요. 그러면 뭐예요? 치수 값까지 자동으로 수정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전산환경기지도 기능사 이 수업하시는 강사님 중에 특수를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브레이크가 아니라 익스플로드로 깨요. 그쵸? 이런 식으로 X 이렇게 깨가지고 별도의 요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저 점을 잃었으니까 아마 못 맞춰줄 텐데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S 스트레치로 잡아 늘려요. P, E, R. 자, 요때 요 치수를 보세요. 안 바뀌죠. 네, 52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치수를 깨는 행위가 이게 위험해요. 실제 실무에서도 치수를 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런 식으로 깬 치수를 나중에 도면 수정할 때 스트레치로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 놓고 치수값이 안 박힌 걸 인지를 못하고 그 도면을 그대로 내보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제품이 불량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캐드라는 환경을 사용을 할 때는 치수라는 요소 자체, 저 치수라는 객체 자체는 가급적이면 깨는 게 아니에요. 저걸 깨는 순간 뭘 감소해야 되냐면 도면 분량을 감수해야 돼요, 자기가. 이 수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수동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는 순간 분량이 나는데, 이게 도면이 우리가 한두 장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막 수십 장, 수백 장을 그리는데 그 상황에서 이걸 안 놓치느냐? 거의 대부분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 학원 강사들 치수 깨는 거를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치수는 안 깨는 방식으로 최대한 캐드가 가지고 있는 설정을 가지고 모든 표현 형태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냥 깨고 저렇게 하면 편하거든, 본인. 그러니까 본인 편한 마음대로 수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학생들한테 조장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치수를 이런 식으로 깨서 쓰는 습관 자체는 애당초 갖지 마세요. 절대 치수는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요소인 상태에서 선택하고 그립점을 잡아서 붙이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깨는 경우가 요거 할 때 깨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깨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안 깨져 있잖아요. 이거 깨서 만들면 편해요. 훨씬 편해요. 근데 치수를 깨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치수를 안 깨면 이렇게 치수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돼요. 치수 잘못 깼다가 나중에 고참한테 많이 혼납니다. 왜냐면 밑에 직원 치수를 깬 걸 고참은 모르잖아요. 인지 못하고 치수 기입돼 있네. 그리고 나중에 이 부품 수정해야 되네. 방금처럼 스트레치로 딱 수정을 했어요. 근데 직접 작업한 사람 본인이 치수를 깼다는 걸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거를 받아가지고 수정한 고참은 어떻게 돼요? 얘가 치수를 깨서 만들었는지 안 깨서 만들었는지 지금 치수 기입돼 있는 게 막 100개, 1000개 막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치수를 깼는지 고참이 그걸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치수가 당연히 따라왔겠지. 내가 스트레치로 수정하면 치수가 따라왔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정을 했는데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량 나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불량이 난 거예요? 밑에 직원 때문에 불량 나는 거예요. 그럼 욕을 해야 안 해요? 욕이 나가요. 야, 누가 치수 깨서 작업하래.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치수를 깨가지고 작업하시는 그 강사님들은 실무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강사들이에요. 어떻게 실무 상황에서 치수를 함부로 깰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진짜 마지노선을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치수를 깨지 않습니다. 도저히 캐드의 그 기능 가지고 커버가 안 돼. 한계야. 여기에 부딪혀야지 치수를 깨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지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치수를 깨가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치수선의 형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최대한 내가 치수 설정을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설정 조작만으로 내가 원하는 치수의 형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기어 치형에 관련된 치수를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다 기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어 치형 쪽을 보는데, 치형 쪽에서 우리가 기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뿌리, 피치 원, 그 다음에 이 끝원. 그쵸. 이 뿌리 원, 피치 원, 이 끝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기본적으로 기입 안 하는 치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 뿌리 원이에요. 네, 이 뿌리 원. 이 뿌리 원은 치수를 일반적으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저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모듈 값이 들어가죠. 모듈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스퍼 기어라는 요소가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요목표라는 걸 반드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영상에선 요목표는 작성을 안 할 겁니다. 요목표는 별도의 영상에서 요목표 작성하는 걸 할 거고, 이번에는 이제 치수만 기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목표에 뭐가 적히게 되냐면 이빨의 개수, 그 다음에 모듈 값, 그게 이제 적히게 되죠. 결국 이제 모듈 값이 나오면은 요 피치 1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요 위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다. 굳이 이제 알고 있는 치수니까 여기까지 기입해 줄 필요 없고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요 피치 1의 지름도
기입 안 해도 돼요. 왜? 요목표에 나와 있으니까. 기어 저 이빨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작업자들이 뭘 보고 하느냐? 요목표를 보고 작업합니다. 이 도면에 그려져 있는 치수를 보고 작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도면에 이제 너무 이빨에 대한 거를 시각적으로 안 알려주기도 그렇고, 요목표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거를 빠르게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치수가 기입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피치1에 대한 지름을 작성을 해주는 거죠. 피치1 지름을 작성할게요. 이제 DLI 해서 여기 톡, 그 다음에 여기 톡, 두 개의 이제 피치선을 잡아가지고, 자, 저는 이제 여기다 딱 붙인 다음에 여기서 저는 항상 똑같은 거리를 띄우죠. 12mm 직교를 켜고, 이렇게 처음에 나온 거니까, 저도 이전에 기입했던 것도 처음에 나온 건 12mm를 띄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2mm, 그렇죠? 네, 12mm.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름인데, 이거 이제 시중에 나오는 답지 보면 두 가지로 적혀 있을 거예요. 어떤 답지를 보면 요 앞에 프로 C, 예, 이렇게 적습니다. 일반적인 지름처럼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잡지는 여기에 P.C.D, 이때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작성하는 답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교재는 여기다가 P.C.D 한 칸 띄고 프로 C. 자, 방금 전에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알려줬어요. 요거를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만들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중복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앞에다가 프로 C. 두 번째 얘기했던 게 P.C.D. 한 칸 띄고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 요 세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자, 이 중에 명확하게 제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이건 틀렸어요. 자, PCD, 피치 서클 디아미터.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에 써 있는 얘기가 지름 이란 얘기인데, 파이의 의미가 뭐예요? 파이의 의미도 지름입니다. 그럼 피치 1의 지름 76. 지름이 두 번 중복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도법상에서 명확히 아니에요. 명확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무 도면에서도 PCD하고 파이 써 있는 경우, 지름이라는 기호가 같이 써 있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저거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DDI 지름 치수 기입해서 요걸 딱 하면은 요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P.C.D를 하고 뒤에 파이를 지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 캐드에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되는 건 보여드렸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뭘 모르냐면 저 치수의 머리글에 대한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도 머리글 기능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 파일을 없애려면 이 PCD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이제 컨트롤 1번 프로퍼타이즈 창을 띄우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제 치수 머릿말에다가 P.C.D 하고 한 칸 띄고 그냥 엔터를 쳐주면은 파이가 사라져요. 그쵸? 없어요. 근데 이 머릿말, 꼬릿말에 대한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실무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 머릿말, 꼬릿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학원 강사가 별로 없어요. 저걸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근데 저걸 모르는 게 지금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저 학생 때도 문제였어요. 저걸 몰라요. 그래서 저 가르치는 강사 그때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교육자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어설프면은 수업을 하지 말아야지.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본인이 수업을 하려고 하지?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학생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엉터리로 가르쳐도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여먹기 좋지. 난 가르쳤어.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대부분 강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라고. 요새 가서는 점점 더 심해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파이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랑 통일감을 주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얘랑 통일감을 주려고. 얘는 어차피 내가 프로프로시를 안 하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것처럼. 프로프로시를 안 쳐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치수 기입했을 때는 파이를 뺄 수 있는데 이렇게 치수 기입했을 때 파이 빼는 법을 모르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랑 통일감을 줘야지 하고 이걸 붙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들이 멍청한 거를 그냥 눈속임 하고 싶다라는 거지. 절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쓰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저건 절대 쓰시면 안 된다. 반드시 PCD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파일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쓰는 답지와 PCD인데 원래 진짜 제도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PCD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파일을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PCD를 왜 쓰기 시작했냐예요. 일단 저 지름을 할 때 초기에 제일 처음에 도면을 작성할 때는 PCD란 말을 안 썼어요. 자, 안 쓰고 이제 똑같이 바깥에 제가 지름을 하나 더 기입을 할게요. 자,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그러면 얘랑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똑같이 지름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잘못해서 작업자가 형상의 치수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76이라는 거. 76이라는 거는 지금 실제적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치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수가 치수 값만 보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형상 치수인지 아니면 형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해서 준 치수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작업자가 도면을 잘못 해독을 하고 그래서 실제 제작품이 불량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가공 작업자의 잘못이기는 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왜 도면에 그려져 있는 요 요소가 중심선인 거 그리고 이 전체적인 형태가 기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했냐.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도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업자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도면이에요. 근본적으로. 왜냐면 업무하는 환경 자체가 원래 바쁜 환경이에요. 바쁜 환경. 그리고 정신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정신없게 일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도면이 무슨 도면이다? 좋은 도면이다. 그래서 앞에서 쭉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 나왔던 게 웬만하면 가공 방향에 맞춰서 치수를 기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환이에요. 가공 작업자가 본인이 필요한 치수를 별도의 판단 없이 그냥 바로 보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가공 작업자의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게 좋은 도면이다. 그렇다고 하면 얘는 형상이 아닌 부분의 치수니까 이거는 형상이 아닌 치수야. 실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가진 치수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위한 치수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도면 그린 사람들끼리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야야야 저거는 형상 치수가 아니잖아. 똑같이 파일을 쓰면 어떡해. 자 그럼 저게 뭐야. 이빨이 나열된 배열. 그치? 그 배열이 원형으로 돼 있잖아. 그럼 배열을 표현하는 원이 갖고 있는 지름이네. 그래서 피치가 이제 어떤 간격, 균일한 간격, 배열이잖아요. 피치, 서클, 간격을 표현한 원의 뭐야? 디아미터야.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하자?
P.C.D라고 써주자. 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주면 어떻게 얘랑 작업자가 대충 본다고 해도 헷갈릴 수 있겠니? 이게 원래 PCD가 나온 배경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점점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식이에요?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PCD? 저거 CAD에서는 DDI 해가지고 이렇게 지름 치수를 기입할 때도 있는데 이때 PCD 쓰기도 불편하고 번거롭죠. 왜? 파이 나온 거 그대로 쓰면 PCD를 파이가 나온 거 그대로 쓰면 편하잖아. 별도의 작업 안 하고 그냥 DDI 해가지고 치수 기입하고 끝내면 되잖아. 거기다가 요새는 더 심해진 게 뭐냐면 이게 인벤터로 넘어오잖아요. 인벤터는 이렇게 기입하잖아요. 이 파이를 파이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인벤터에는 없어요. 인벤터의 치수 기입으로는. 그러니까 3D CAD의 치수 기입으로는 저 파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 치수를 다 지우고 다 수기를 써야 돼. 12까지 손으로 써야 돼. 치수 값까지. 어마무시하죠.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럼 PC 쓰는 게 불편하잖아. PC 쓰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자의 편의 그리고 이제 CAD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의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CAD 이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되게 이상한 게 멍청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도면 작업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토데스크 제품군들이 그런 특색이 강해요. 얘네들은 저게 왜 저게 안 되게 해놨지? 파이만 별도로 없애지 못하게 해놨지? 오토캐드는 해놨잖아.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토캐드는 파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인벤터에서 제가 머리끌 그 부분을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머리끌을 하는 게 있었나? 나중에 한번 혹시 제가 인벤터에서 머리끌 바꾸는 게 있는지 그건 별도로 찾아볼게요. 아마 인벤터에서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마 머리끌 바꾸는 게 아마 캐드랑 같은 개념으로 하면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머리끌 기능이 있다 그래도 상당히 번거롭다. 접근하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파이로 써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린 것 같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요즘 시중에 돌고 있는 답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PCD를 이제 파이로 표현하는 거 완전히 다 초기로 돌릴까요? 네, 손 2개 했던 거. 자, PCD를 지금 요거처럼 파이로 표기하는 게 이제 실무에서도 요새는 이렇게 써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파이를 쓰는 게 편하지. 그쵸? 파이를 쓰는 게 편하지 번거롭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딱 찝어주지 못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초의 도면을 그리기로 약속한 약속 규정에 따르면 이 부분을 PCD가 아닌 파이를 쓰면 명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얘를 PCD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최초에 말했듯이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딱 이 치수를 봤을 때 저거는 형상을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치수가 아니라는 걸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도면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누가 봐도 명확해야 돼요.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파이가 아닌 정확한 PCD로 기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도면에 대한 주관이거든요. 그리고 제도에서 처음에 약속한 건 분명 PCD로 하기로 했던 거고요. 근데 요새는 강사님들이 시중에 있는 답지들 봐요. 저거 PCD로 안 써놓은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무도면 봐요. 실무도면에도 저 PCD로 안 적는 경우 많던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내가 할 말은 없지. 왜 실무까지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저도 실무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PCD로 안 쓰고 파이라고 그냥 적는 거.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규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저거는 지켜질 필요가 있는 규정이거든요. 저건 작업 환경이 바뀐 거하고 무관해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도면 작업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맞춰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제도법 자체가.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거 치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똑같이 파이로 붙여주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건 도면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PCD가 유지돼야 돼요. 근데 저런 것까지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 그 강사님들하고 이제 실무자 중에 일부는 기본적으로 도면이 뭔지라는 개념을 제대로 못 잡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점점 우리나라가 뭐예요? 설계의 후진국이 돼가는 거죠. 중국한테 밀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건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아이디어 쪽에서 밀리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이제 모든 것들 너무 교육도 무너지고 교육 체계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형상에 관련된 선이냐 아니냐는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PCD다라고 요거는 반드시 정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저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게 올바른 도면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직경이죠. 마지막 직경. 자, 여기 이 끝원. 자, 요거 신미. 이렇게 기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MA 속성복사로 갖고 올게요. 그렇죠? 원래 속성복사로 했었잖아요. 네. 속성복사로 이렇게. 아까는 이제 설명한다, 빨리 작성한다, 이제 프로프러시를 썼는데, 자, 이렇게 8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아할 게 있죠. 어차피 요목표를 작성을 하고 요목표에 뭐가 기입된다? 모듈이 기입돼요. 모듈이 기입되면 PCD 값을 알면, 그렇죠? PCD 값을 알면 여기서 2mm, 모듈이 2다라고 하면 여기서 2mm 해가지고 자동으로 8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한 개념에서 얘는 뭐예요? 중복치수예요. 솔직히 말하면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적어줘요? 네. 최외곽 사이즈. 우리가 도면할 때 항상 뭘 적어준다? 최외곽 사이즈는 적어준다. 그러니까 요목표를 보지 않아도 그리고 PCD 값에다가 그 모듈 값을 양쪽에 더해가지고 2번 더해가지고 이 지름을 연산하지 않아도 바로 저 80이라는 치수를 보고 뭐 해요? 소재를 준비하죠. 왜냐면 소재 준비 단계에서 이제 요목표까지 보진 않으니까. 요목표는 기어 이빨 가공하는 사람이 보는 거지 소재 준비하는 단계에서 바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항상 최외곽 치수는 기입을 해준다. 라는 원리에서 기입을 했고 그럼 중복 치수니까 가로를 쳐줘야죠. 하는데 이 도면 그림이라는 요소에서는 중복 치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요목표는 별도의 항목이니까 얘는 굳이 참조치수로 규정하지 않고 중복치수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빨에 대한 직경은 이제 이렇게 기입하죠. 대신에 이제 입뿌리는 기입하지 않는다. 왜냐면 입뿌리는 어차피 호부 가공을 할 거니까 내가 굳이 입뿌리 치수를 기입하지 않아도 가공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그 깊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깥은 소재를 준비할 때 필요하잖아. 최소한 80보다 큰 직경을 가진 소재를 갖고 와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필요한데 준비 단계에서 요 깊이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입뿌리는 기입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직경에 대한 치수 다 끝났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좌우 폭에 대한 치수인데 대칭이죠. 대칭이니까 좀 손쉬워요. 이제 여기는 그때 이제 요 바깥이 좀 복잡했잖아요. V벨트 분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수를 요 안쪽에다 집어넣는데 기본적으로 해칭이 들어가 있고 어떤 형상 내부에다 치수를 기입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뒤에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해주죠. 12mm. 자, 이렇게 띄워주고요. 지금 이제 요게 주물이니까 이 두께 값을 기입을 해줬어요. 주물은 이제 웬만하면 두께 값을 기입해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주물에 해당하는 일반 공체들은 제가 앞에서 이제 주물 형상 설계할 때 항상 얘기했지만 주물의 일반 공체들은 항상 두께 값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물 제작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저 두께 값이에요. 실제 형상이 가지고 있는 두께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요 홈, 파져 있는 요 홈을 가공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기입하시면 안 돼요. 가공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입해야 됩니다. 가공으로 이제 파는 거다. 그러면 6mm를 파고 들어와. 그리고 이게 양쪽이잖아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이 겹치는 현상.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이라고 한다면 한쪽을 기입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대쪽은 대칭이니까 네가 알아서 봐라. 이런 식으로. 선이 겹치면은 가장 많이 이제 혼돈하는 게 이렇게 있어도 요 가운데 값을 6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런 것들은 표현이 안 좋고 요거를 이제 혹시라도 여기 화살표를 반전시켜도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표현이 이상하니까 반대쪽도 어떻게 돼요? 반전. 이거 여기 눌러버렸구나. 갖다 대고 있으면 뜨고 요렇게 차라리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쪽도 똑같이 수정을 해줘야겠죠. 저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화살표가 겹치지 않게 화살표 반전을 통해서 그런 처리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가공 형상이 아니니까 깔끔하게 주물 형상이니까 이 두께 값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체 폭 들어가야죠. 우리가 10mm를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공차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저거는 이제 내가 설계한 축, 그 다음에 내가 설계한 기어 사이, 내가 설계한 부품 사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못 쓴다. H6, H7. 그렇죠? 축은 H6, 구멍은 H7. 그 개념에서 이제 H7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세한 거는 이제 이쪽을 이 V배트 풀 때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6, 58은 이제 형상적인 치수잖아요. 저기에 뭐가 닿는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는 그냥 일반 공차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PCD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빨에 관련된 거, 이런 것, 이 기어 이빨에 관련된 거는 치수 공차로 어떤 형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결국 이제 기어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건 아닐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뭐예요? 기어의 치형에서 이제 인벌레 튜브. 기어에서 가장 중요한 치수는 인벌레 튜브의 형상이에요. 근데 인벌레 튜브의 형상 어떤 치수 값으로 정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상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뭘로? 기하 공차.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공차값은 기하 공차로 정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에는 공차가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폭에 대한 치수. 기어 전체 폭, 이빨의 전체 폭이 21이다. 라고 했는데, 요것도 조금 이제 드릴 게, 물론 이제 기어의 폭이 21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기어는 아니다. 이거 나중에 기어 케이스 규격 쪽, 제가 이제 영상 스포기어 이제 제도 이론 쪽에 올린 거 있죠. 거기 보면 일반적인 기어 폭들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표준으로 사용하는 게. 근데 이게 홀수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마 저렇게 되면 22가 돼야 돼요. 폭이. 짝수 위주로 씁니다. 그냥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이면 이렇게 제작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스페셜 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아마 이제 저게 치수가 폭이 20짜리가 있고 20짜리 다음에는 22짜리를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케이스 규격에는 표준적인 사이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제 결국은 이 폭이라는 건 이제 내가 힘을 받는 전체 폭, 기어가 이제 힘을 받는 폭이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21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21을 쓸 수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 폭이 이제 저 21이라는 치수에서 약간 0.1mm에서 넓다든가 아니면 0.1mm에서 좁다든가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뭐 정밀하게 공차를 제어하진 않죠. 기어가 실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형상, 즉 인벌레 튜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의 위치가 서로 얼마나 잘 정확하게 딱 맞아가지고 압력각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그리고 이제 기어의 속도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회전할 때
회전 속도가 얼마나 일괄적으로 유지되느냐. 이게 키포인트지. 저 폭은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기어 치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뭐 별도의 이제 공차가 들어가진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 써 있는 9mm. 9mm 같은 경우는 주물 폭이잖아요. 주물로 형성되는 폭에다가 뭐 어떤 정밀한 공차를 넣는다? 미친 거죠. 그럴 거면 가공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형상은 전체적인 이제 이 부품의 중량을, 질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기능적인 포커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도 공차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의 공차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 뚫린 부분 하고 이제 키움 나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끼워 맞춤 공차라든가 이렇게 치수 공차 같은 경우는 V벨트 풀리 쪽의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저거는 이제 결국 여기 있는 이 공차 값들은 뭐에 서 결정된다? 키움. 키움 KS 규격이 정의되어 있는,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그 규격을 가지고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표면 거칠기도 몇 개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다음 영상이 표면 거칠기, 기호를 붙여주는 건데, 이미 들어갈 땐 다 들어갔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 군데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제 다음 영상이 조금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이건 제가 댓글로도 질문을 받았거지만, KS 규격, 이제, 열람 서비스를 가서 봤더니 거기 써 있는 그 표면 거칠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할 때 붙이는 표면 거칠기랑 제가 수업할 때 권장하는 표면 거칠기랑 다르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아마 다음 영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제 스포기어 쪽에 치수,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고 치수 공차,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는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된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요 기어의 치수 형태, 뭐 이거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고 중요한 건 요 PCD의 개념,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가급적이면 PCD를 쓰는 게 맞습니다. 피치원에는 PCD를 쓰는 게 요새 와서 자꾸 그게 무너지고 있는데 유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안 했다. 여기서 F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G까지 나왔잖아요. F, G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EF, G 다음에 H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건 H로 바꿔줘야겠네. 미리 바꿔놓죠. 아이고, 여기다. 어차피 저기로 올라갈 거지만, 원래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 작성하는 거. H.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 폭이 달라졌겠죠? 미세하게 틀어졌을 거예요. 네, 중간이. 그렇죠?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